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청사 설계를 다시 하기 위한 본관 철거가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사흘 만에 철야 농성을 풀고 물러난 건데 이로써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본관 철거 문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옛 청주시청 본관의 난간 등을 부수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 지어진 본관이 62년 만에 허물어지는 현장입니다. 다음 달까지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까지 문화재청과의 합의한 대로 보존하기로 한 천장과 현관, 3층 파사드는 별도의 장소에 옮겨지게 됩니다. 외부 난간 절단을 시작으로 외부 벽체를 해체를 하고요. 구조체 필수 요소에 대해서 절단을 통해서 원형을 최대한 보존을 한 후에 그 외부 구조체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청주시의 옛 본관 철거에 맞서 24시간 천막 농성에 들어갔던 시민단체는 사흘 만에 스스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공개 면담 요구를 이범석 시장이 거부한 데다 문화재청과의 합의안으로 무장한 청주시의 무대응에 농성의 실효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농성에 따른 공사 차질로 하루 수백만 원씩의 예산이 낭비되고 무단 점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은 불통의 장벽 앞에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공개해야 할 정보들에 대한 탐색과 요청, 그리고 청주시의 행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계속 견제하고 감시하고 요구하고 요청할 것입니다. 시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선 본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이범석 시장의 뚝심 행정으로 마침내 관철됐지만 이 과정에서 입게된 불통행정 프레임은 시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사업직으로 최종 확정돼 3년간 1조 400여억 원 규모의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충북 산단 대개조 사업은 청주 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하고 오창과 오송, 옥산 산단은 연계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정부가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1차 연도인 올해는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알을 낳기 위한 두꺼비들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청주만 놓고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 서식지 파괴로 개체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동 과정에서 로드킬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성화동의 한 작은 저수지 근처 깊은 수로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두꺼비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타 있는 포접 상태로 알을 낳기 위해 산에서 저수지로 이동 중인 두꺼비쌍입니다. 얘네가 산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여기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수로로.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거죠. 수로뿐 아니라 3-4m 길이의 차도는 두꺼비들이 이겨내야 할 더 큰 장애물입니다. 봉사자들이 직접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 위에는 차량에 깔려 죽은 두꺼비 사체가 널려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로드킬이고요. 이거를 건져주러 오시는 분들도 봉사자들도 너무 부족하고요.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청주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10곳 이상의 서식지가 사라졌고 개체 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염이 많이 돼서 아직 습지는 남아 있으나 산란지의 역할을 못하는 곳도 많아서요. 40% 정도 그 두꺼비의 서식지가 또 산란지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요. 청주의 경우 두꺼비의 이름을 딴 공원과 도로가 만들어졌을 만큼 생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지만 산란철 두꺼비들의 순환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옥천에 사는 진영이는 올해 6학년이 됐지만 부모님과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 화장실 쓰는 게 어렵다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천안의 힘 안정은 기자입니다. 옥천에 사는 13살 진영이는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적응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욕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어진 천장은 아이 키가 자랄 때마다 머리에 닿을 듯 위태롭고 세면대 하나 없이 쪼그려 앉아 씻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앞에 텃밭이 있어서 대변은 이제 여기
텃밭에서 보고 뭐 소변도 그러는 편이에요. 화장실은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진영이는 올해 6학년이 됐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한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식구가 누우면 가득 차다 보니 책상 하나 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아파요. 곧 사춘기에 접어들 진영이를 위한 공부방이 절실합니다. 고학년을 갈수록 아이들은 본인만의 공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아이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20번째 후원 아동인 진영이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진영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시행된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가 2달 만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84건, 척추수술 8건, 무릎 인공관절 3건 등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긍정평가에서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역별 2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는 55.8%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청주미술의 역사와 흐름을 볼 수 있는 소장품전을 엽니다. 분관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선 작가의 생활 모습과 작업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작업실 불을 끄고 회화 작품의 자외선을 비추자 일상 채광에선 볼 수 없던 또 다른 색이 나옵니다. 동양 채색화 기법의 작품들은 동양적이면서도 서양화의 느낌을 오묘하게 풍깁니다. 작업 공간 뒤에는 부엌과 화장실, 침실까지 작가의 일상 공간이 나옵니다.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의 오픈 스튜디오로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업 과정과 생활상을 동시에 보며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재료들 같은 것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자면서 그림을 그렸던 공간에 관람객들이 와서 내가 쓰던 물감도 보고 그리고 저의 어떤 식기들도 볼 수 있잖아요.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입주작가 18명의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전시에선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오픈 스튜디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년 입주 작가를 선발하는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는 작가들의 성장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좋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너지가 있고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를 거쳐간 작가들의 작품은 청주 시립미술관 소장품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 소장품전에선 안승각, 왕철수, 정진국 등 청주미술의 발판을 마련한 작가들의 작품부터 미술대학이 생기기 시작한 70년대 청주미술의 다양한 장르로의 발전상과 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이 돋보이는 현대 청주미술까지 청주미술의 흐름을 층별로 구성했습니다. 1층 봤을 때는 되게 미니멀한 느낌이 들었고 2층에 올라오면서부터는 시대상의 발전된 부분을 반영한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청주 미술의 시작점이 어떻게 됐고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을 했고 소장품 수집 방향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청주미술의 발전 모습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가 관람객들을 찾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산림당국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주민들의 부주의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며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보은군 산해면에서는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야산으로 번져 임야 1헥타르가 소실되고 불을 끄려던 주민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일 제천시 봉야금에서도 쓰레기 소각 중 임야 0.2헥타르가 불에 탔고 지난달 28일엔 괴산군 칠성면에서 성묘객의 부주의로 0.1헥타르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쯤 청주시 낭성면의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와 진화장비 13대, 대원 76명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영농 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충주시는 기존 만 70세 이상 시민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올해부터는 만 68세 이상 시민과 만 6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8,400여 명으로 지난 8일 기준 2,300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창단 첫 청주 홈 경기 승리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충북 청주FC는 오늘 오후 4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K리그2 3라운드를 갖습니다. 충북 청주FC는 현재 1승 1패로 13개 팀 가운데 6위를 기록 중입니다.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이 14일에서 15일 주야간 비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행단의 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전시 대비 출격과 무인기 대응, 복합 대테러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진행됩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 과정에서 주야간으로 불가피하게 비행음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택견 지정학교 26곳을 선정했습니다. 유치원 11곳과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1,600명의 학생들은 정규와 방과 후 시간에 택견 체조와 기본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택견 지정학교는 택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택견을 학교 체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청주응덕경찰서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직 소방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청주시 가경동의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